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이번 현장의 전체적인 설계부터 현장의 작업 진행까지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 아키텍츠의 홍정희 소장이라고 하고요. 저희 스테이 아키텍츠는 지금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상 탐구하는 회사입니다. 모든 트렌드들이 빨리 바뀌고 있지만 공간만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롭게 변하는 시점에서 건물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걸 항상 고민하고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입니다. 금호동 현장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 현장인데요. 보통은 통칭적으로 여러분들이 레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노베이션 안에서도 건축물을 다루고 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다뤄서 행정적인 허가가 수반돼야 될 때 그것을 이제 대수선이라고 하고, 금호동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주요 구조부에 보강과 수선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이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증축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증축을 수반한 대수선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되어 있는 건물의 전체적인 기초를 잡아주기 위해 저희는 보강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인 보강의 방향과 작업은 도면을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사장님이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기 전 작업 반장님과 보강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100mm라고 딱 돼 있잖아. 300 간격에 앙카가 100mm잖아. 옆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밑면은 중간에 하나만 가자고. 이렇게 작은 미팅이 현장에서 계속 발생하였고, 작업자분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현장 소장님 그리고 건축사분들과 안전한 건물을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의 보강 작업 순서는 탄소섬유 시트 작업, 철판 압착 보강 작업, H빔 보강 작업 순으로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그중 제일 처음 진행한 작업은 철판 보강 작업, 탄소섬유 작업이 진행돼 고기둥 부분의 면처리 작업입니다. 면처리 작업을 진행해 주어야 이후에 있을 철판 보강, 탄소섬유 보강 진행 시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게 면처리 작업을 제일 먼저 진행해 주었습니다. 철판 보강이 진행돼 기둥 부분에 붙어있던 콘크리트를 철거해 주고 나면 면처리 작업을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 철판과 탄소섬유가 시공돼 그 부분과 기둥 부분의 샌딩 작업이 전부 마무리되었습니다. 작업 이후 보호 사이사이를 실링젤을 사용해 퍼티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퍼티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보호 부분에 먼저 프라이머를 덮어주고 취약부를 실링젤을 사용해 보강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실링젤을 사용해 깔끔하게 퍼티 작업을 마무리해주고 난 후 하루 정도 양생이 될 시간을 주고 나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작업은 탄소섬유 시트 보강 작업을 진행합니다. 탄소섬유 시트 작업은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해 주었으며 시공될 보호 부분에 4번 덧대어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작업 순서는 주제와 경화제를 도포 후 탄소섬유 시트 시공, 다시 한번 주제와 경화제의 도포 순으로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작업을 다 진행해주고 나면 탄소섬유 시트와 보가 한 몸으로 튼튼하게 잘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철판 보강 작업을 시작합니다. 철판 보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사장님의 간단한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집어넣고 이쪽 뒤편에는
브리핑이 끝나면 본격적인 보강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현장 보강에 사용된 철판은 6T 철판을 사용해 주었으며 철판 고정에 사용해준 앙카는 16mm 외지 앙카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철판을 시공할 위치를 잡아주고 해머 드릴을 사용해 시공부 철판에 구멍을 내줍니다. 구멍을 내고 난 후 16mm 외지 앙카를 망치를 사용해 넣어주고 임팩 드릴을 사용해 볼트를 체결해줍니다. 나머지 철판 작업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작업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작업을 진행해주고 나면 튼튼하게 철판 보강이 마무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 부분 작업이 끝나고 기둥 부분 철판 보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기둥부에도 16mm 외지 앙카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16mm 외지 앙카를 망치를 사용해 박아주고 난 후 고정 작업을 진행해주면 철판 보강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기둥부 보강까지 전부 마무리되면 시공 작업을 진행해 놓았던 전단과 인장 철판을 용접해줍니다. 보호 부분에는 아크 용접을 사용해 고정 작업을 진행해 주었고 기둥부에는 CO2 용접기를 사용해 용접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용접 작업 이후 보강된 철판에 에폭시를 주입해주고 나면 철판 보강 작업은 전부 마무리됩니다. 철판 보강 작업 이후 다음 작업으로 H빔 보강 작업을 진행합니다. 시공에 사용할 H빔을 규격에 맞춰 절단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절단 작업을 진행해주고 난 후 H빔 시공 작업을 시작합니다. H빔을 들어주고 나면 하단부를 지렛대를 사용해 밀어 넣어 정확한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H빔 상부를 먼저 고정시켜줍니다. 상부 고정에는 16mm 외지 앙카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상부를 고정시켜주고 나면 베이스판 위치를 잡아주고 H빔의 수평과 수직을 확인해줍니다. 그 후 아크 용접을 통해 H빔 고정 작업을 진행해주고 외지 앙카를 사용해 베이스판을 고정시켜주면 하나의 기둥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다음 기둥이 들어갈 위치를 체크해주고 시공될 빔을 제작 후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빔 하단부 위치를 지렛대를 사용해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하단부 빔의 위치가 맞으면 상부부터 16mm 외지 앙카를 사용해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다시 한번 베이스판 위치를 잡아주고 H빔의 수평과 수직을 확인해줍니다. 수평과 수직이 확인된 빔은 베이스판과 H빔을 용접으로 고정시켜주고 베이스판과 슬래브를 외지 앙카를 사용해 고정시켜주면 H빔 작업도 전부 마무리됩니다. 이후 시공된 H빔과 철판에 석고삽입 페인트를 칠해주고 나면 현장의 보강 작업은 전부 마무리됩니다.
일단은 매입하신 지는 좀 몇 년 되셨었고 그동안 신축을 고민하시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수선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셨는데 일부 층을 건축주분이 직접 쓰시기 때문에 건축물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동시에 이걸 대수선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치를 최대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튀는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임대 수익이나 아니면 추후에 혹여라도 매입 매수 절차를 거치게 됐을 때 황금성이 좋게 만드는 부분 그리고 기존 건축물이 굉장히 이렇게 삐뚤게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제 법규 때문에 형성된 형태이기는 한데 과거에는 정부 1조 사선 제한을 받아서 건물 전면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전면 도로가 확폭이 되면서 사선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건물을 똑바르게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형태적으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반듯하게 만들고 최대한 건축물이 커 보이게 만드는 그다음에 근생 건물이기는 하지만 모든 층에서 좀 외부 공간과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모든 층에서 발코니로 나갈 수 있도록 전면 발코니를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홍정희 건축사님의 말씀대로 건물 전면에 발코니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이번 현장에서 제일 큰 포인트이기도 한 발코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에 1m씩 H빔을 사용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이게 또 건물 센터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빔 센터는 이쪽으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어디 센터를 가겠나 이거지, 내 말이야. 빔 센터 가야지. 빔 센터? 건물 센터로 안 갑니다, 그러면은. 건물 센터로 가면 안 되지. 이번 현장에서는 H빔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었는데요. H빔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해 준 이유는 건물의 특성 때문입니다. 건물의 일조량 문제 때문에 각 층별 건물의 폭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직 수평 증축과 함께 베란다를 시공해 줘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건물 기준이 아닌 새로 증축되고 새로 시공되는 H빔 기준에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우리가 앞에 빔을 달아쓰게 길고 짧고 여기는 짧고 저긴 길다 이거예요. 그거는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해봐. 요게 빔 센터야. 네. 대충 빔 센터라고 보면 되거든요. 요거는. 그러면은 한 3,400 정도 나와. 그러면은 이 공간이 3,300이 거의 나오거든, 도면상에. 그러면은 저쪽 핀에도 한 3,200, 한 30 정도 나오니까 이건 전혀 상관없어. 여기서 여기 잡아봐. 여기까지 오면은 거의 3,300이 돼. 그러면은 도면상이랑 거의 맞아 떨어져. 실수를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인 H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번 현장에서 시공되는 베란다 H빔 작업은 3단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작업이 1단계로 외벽에 H빔 설치 전 베이스판 작업을 먼저 진행해줄 예정입니다. 전동 호이스트를 사용해 베이스판을 시공대 위치로 올려주고 시공대 위치로 올라온 베이스판을 빔 센터로 체크된 부분에 맞춰 시공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먼저 베이스판의 중심 위치를 체크해주고 베이스판 중심 위치와 먼저 체크해놓은 빔 센터 부분의 위치를 체크해서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베이스판 위치를 20mm 외지 앙카를 사용해 고정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1차 고정에 사용한 20mm 외지 앙카는 몽키 스패너를 사용해 조여주고 베이스판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줍니다. 나도 말아. 수평한 바람. 이쪽을 쳐 올려야 돼. 살짝 풀으라고. 아니야, 풀러면 안 돼. 왜요? 이거 들어 올릴 거라고요.
용순이 있는 데서 살짝 쳐. 망치 갖고 톡톡 하면 올라가잖아. 그 후 베이스판을 쳐서 베이스판의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베이스판의 중심이 맞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20mm 외지 앙카를 사용해 튼튼하게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망치를 사용해 20mm 외지 앙카를 박아주고 꽉 줘요. 임팩 드릴을 사용해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임팩 드릴을 사용해 앙카를 꽉 조여주고 나면 됐어. 외벽의 베이스판 설치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반복 작업으로 베이스판 시공을 진행해줍니다. 본래 베이스판 시공을 진행해주고 난 후 계획대로면 바로 베이스판에 H빔을 달아주어야 하는데 장마가 쏟아지는 바람에 외벽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내부 1층에서 외벽에 시공할 H빔과 증축에 사용할 H빔 제작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다시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전동 호이스트를 사용해 H빔을 미리 시공해놓은 베이스판 쪽으로 옮겨주면서 작업을 시작해줍니다. 시공된 H빔과 베이스판에 TS 볼트를 사용해 고정 작업을 진행해주고 H빔의 수평을 확인해줍니다. 1차적으로 수평이 확인된 빔은 임팩 드릴을 사용해 TS 볼트를 조여서 1차적인 고정 작업을 진행해주고 현장에 있는 서포트를 사용해 지면에 서포트를 지지해주면서 높낮이를 맞춰 수평을 확인해줍니다. 수평을 맞추는데 사용한 서포트는 H빔과 용접 작업을 해줘 H빔의 수평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후 다음 작업부터는 동일하게 반복 작업을 통해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또 잘못하면 또 다시 하지.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작업반장님이 갑자기 건물에 실을 됐어. 대보시는데요. 뭘 하시는 걸까요? 저 배가하고 이게가 각이 맞아야 돼. 건물의 끝부분의 각과 H빔의 각이 맞는지 확인해주는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각이 맞아야 이후 진행되는 작업들이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확인 후 TS 볼트를 조여 작업을 마무리해 줍니다. Same mistake. I always let you down. 이거랑 똑같이 나가야 되잖아. 거리 되면은 일하기는 수월하죠 우리가. 그래, 그러면은 일하기는 쉬운데 쉬운 건 아는데 그러면은 안가밥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테라스 부분의 시공을 마무리하고 난 후 바로 수직 중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측면부 수직 중축에 있어 베이스판 위치와 건물의 수직 중축 시 어디를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할지 등을 소장님과 함께 회의를 진행합니다. 안 들어가도 대면 들어가요. 근데 안 그러면은 이게 베이스판 그 아니, 베이스판 하나 앙카 그 박으면 안전할 만큼만 그냥 안으로 아니. 넣으세요. 아니. 왜냐하면은 여기서 요리 돌아와가지고 요리 깎은 작업이 쭉 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깎은 거 맞춰야 돼. 네, 그러면 일단 베이스판 하나 가져와서 한번 놔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고 H빔은 이렇게 서는 걸로. 그러면은 H빔은 우리가 여기 이래 박잖아요. 그럼 요 바깥 스라를 맞춰 줄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바깥 스라를 맞췄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 가자고요? 최대한 이쪽으로 갔다고요? 그렇지. 이렇게 닦아야지만이 되는 거지. 이게 뭐 그렇다 해갖고 옆으로 간다든지 더 이상 밥이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빼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럼 이렇게 갑시다. 밥이 좀 있는 대로. 네? 그럼 최대한 우리가 여기는 최대한 여기는 그래도 대충 맞추단 말이에요. 앞으로 당겨가지고. 그렇지. 이게 좀 더 당길까? 조금 더 안 돼. 안 돼. 여기서는 이제 이게 큰 상관이 없는 게 여기서 다시 우리가 닦아자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300이 더 빠져나간다고. 300이 더 빠져나가요? 네, 바깥으로. 그럼 상관없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맞추지는 못해. 닦아내서 맞춰야 되거든. 오케이. 그리고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알겠어. 회의가 끝나고 난 후 시공에 사용할 H빔 제작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규격에 맞춰 사용할 이음판은 CO2 용접기를 사용해 용접 작업을 진행해 주고 keep on making the same mistake. I always let you back in. When I begin to get myself together again, you are CO2를 사용한 이음판 용접 작업이 마무리되고 난 후 제작된 빔을 공중으로 들어올려 줍니다. 빔을 들어올리면서 수직 중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비기 사이로 H빔을 넣어주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붐 다운 하면서 후끈하게, 붐 다운 하면서 후끈하게, 다운, 다운, 스톱. 자, 붐업. 시공대 위치에 도착한 빔은 먼저 자리를 잡아놓은 베이스판 위로 H빔을 안착시켜줍니다. 후끈하게, 마개 스톱. 안착된 빔은 망치를 사용해 정확한 위치로 넣어주고 정확한 위치에 안착한 빔은 용접 작업을 통해 튼튼하게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베이스판 위에 안착한 빔은 외지 앙카를 사용해 베이스판과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슬래브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고정에는 20mm 외지 앙카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3개의 기둥이 시공되고 난 후 슬래브로 사용할 H빔 제작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조립된 빔을 크레인을 사용해 시공대 위치로 옮겨줍니다. 시공대 위치에 들어간 빔의 한쪽을 TS 볼트를 사용해 고정 작업을 진행해주고 반대편에는 체인 블럭을 사용해 H빔의 각을 맞춰줍니다. 각이 정확히 맞은 빔은 TS 볼트를 사용해 고정 작업을 진행해주고 고정된 빔과 빔 사이를 용접 작업을 통해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이후 크레인을 사용해 H빔을 들어 올려주면서 슬래브가 된 빔의 수평을 맞춰주고 살짝 슬하게. 수평이 확인된 빔에 TS 볼트를 샤렌치를 사용해 조여주면서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작업이 되고 나면 수직 중축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대수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공 현장과의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그리고 변화 요소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다 계획을 하게 되지만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해체하고 또 내장 마감을 철거하면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됐고, 금호동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진행하면서 구조 스캐닝이나 설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시공을 할 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콘크리트 강도나 아니면 철근의 강도가 좀 덜 나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또 추가적인 보강을 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When it's not like I'm gonna hate you, it's what it is, nothing left that we could do, even though it hurts right now.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 시공되어 있던 시스템 비계를 점검 후 테라스 중축 부분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시스템 비계 위치 점검 후 바로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전동 호이스트를 사용해 전면부 테라스 중축 부분에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호이스트를 사용해 TS 볼트가 들어갈 구멍에 위치를 확인해주면서 작업을 진행해주고 많이 올라갔다. 깜짝 이렇게. 오케이. 이거 볼트가 안 맞으면 위치가 맞은 빔은 TS 볼트를 체결해서 H빔이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줍니다. 한쪽에 볼트를 체결하고 난 후 반대편에 TS 볼트를 체결해 고정 작업을 진행해주고, 체결된 TS 볼트는 쉐어렌치를 사용해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TS 볼트 고정 후 용접 작업을 통해 모서리 부분을 용접해 더욱 튼튼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Both no good and work, so we should try to say goodbye. You know we had our problems, so now we have to try to move on. Baby, you and me, we're so messed up together. Even if we tried, we'd be stuck here forever. 테라스 부분 중축 작업이 마무리되고 난 후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시스템 비계의 발판을 잠시 다른 곳으로 덜어놓고 엘리베이터실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엘리베이터실에 기둥이 될 H빔을 시스템 비계 사이로 넣어 하단부에 미리 시공되어 있던 베이스판 위에 안착시켜줍니다. 베이스판 위에 안착된 빔은 용접 작업을 통해 1차적으로 고정 작업을 진행해주고, 이후 반대편 기둥빔도 동일하게 용접 작업을 통해 고정 작업을 진행해주고, 베이스판에 안착해서 세워진 빔은 수평대를 사용해 시공된 기둥 H빔의 수평과 수직을 확인해주는 작업을 진행해주고 나면 엘리베이터실 기둥 작업은 전부 마무리됩니다. 오케이, 하자고. Goodbye and try to move on. I'll get over you, only wish that I knew how to go on. Baby, you and me, we're so messed up together. Even if we tried, we'd be 수선에 대해서 먼저 예비 건축주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대수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신축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축에 비해서 저렴하기는 하지만 신축 비용의 뭐 50%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80% 이상으로 저희 뭐 시공사들이나 건축 설계사분들은 통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를 기대하셨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대수선을 왜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유라고 보거든요. 이제 법규 규제가 강화돼서 현재 건축물이 좀 더 면적을 많이 찾아먹는다라고 하면 그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신축 비용이 정말 매해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건축 법규도 너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부담스러울 경우 그때 이제 대수선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대수선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수선은 시공사한테도 그렇고 설계사한테도 그렇고 신축보다 훨씬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사와 함께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은 프로젝트거든요. 건물을 매입하시거나 가지고 계셨을 때 이 건물 그대로는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시공이 들어가기 전에 1차로 한번 내장 마감을 철거하는 과정은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건물의 구조가 어떤지 설계사들에서 스캐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접근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작업으로 엘리베이터실 오버헤드 부분을 작업해줍니다. 미리 제작해놓은 H빔을 시공해놓은 기둥 부분 위쪽으로 조립하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크레인을 사용해 H빔을 시공될 위치까지 옮겨주고 작업자들이 공중에 떠있는 H빔을 받아 조립을 진행합니다. 홈 사이로 H빔을 넣어주고 위치가 맞은 빔은 TS 볼트를 체결해서 고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TS 볼트를 사용해 H빔을 고정시켜주고 난 후 미리 재단해 놓은 오버헤드 부분에 보가될 부분을 시공합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을 진행해주고 위치가 잡힌 빔에 TS 볼트를 체결해주고 나면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We could do even though it hurts right now, we will make it through. I'll get over it. 신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한 해라도 빨리 착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설계사무소고 저도 계속 건축 설계를 하고 있지만 매년 건축 법규와 시공비 이슈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디자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건물을 내가 사용할 건물인지 임대를 줄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신다고 하면 집으로 쓸 것인지 사무실 용도로 쓸 것인지 그 용도가 명확해야 그것에 따라서 디자인이 도출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 취향을 담거나 너무 튀는 건물을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집으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내 취향이 듬뿍 들어간 집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나 앞으로 어떻게 이 건물을 계획을 하고 나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설계사나 시공사를 컨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추가 작업으로 형태 목수분들의 작업이 이어집니다. 버림 타설 작업을 진행하기 전 콘크리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틀을 잡아줍니다.
목수분들의 작업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건축사분들이 현장에 방문해 현장 소장님과 미팅을 진행합니다. 이게 이렇게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밑에 층에. 그럼 이게 이만큼 나다니 이게 다 되고 최소 100원쯤 내려가야 돼. 네네. 그러면 이게 들어가서 가서 쌓아야 될 거야. 작업이 진행된 부분을 건축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해주고 미팅 진행 후 추가적인 실측을 진행해 현장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체크해줍니다. 미팅이 전부 끝나고 난 후 버림 타설을 진행할 레미콘 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미리 시공해 놓은 형태 위에 콘크리트 버림 타설을 진행합니다. 버림 타설을 진행한 콘크리트는 바이브레이트를 사용해 평탄화 작업을 진행해주고 미장칼을 사용해 디테일을 잡아줍니다. 버림 타설 작업을 진행한 이후 배관 작업, 벽돌 작업, 각 파이프를 사용한 잡철 작업까지 진행이 되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구독해주신 3,180명의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최대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